나는 34,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박지훈입니다. 결혼한 지 6해, 6살 된 딸아이와 아내 한서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이었죠.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고 딸 지은이도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오늘도 시작이구나. 중얼거리며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회사 조직 개편으로 새로운 팀으로 이동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조용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침실에서 아내 서연이 나왔어요. 오늘 새 팀 첫 출근이지? 긴장되니? 서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상의 변화일 뿐이야. 담담하게 대답했죠. 화이팅? 지은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나도 상담 미팅 있어. 오늘부터 진짜 일 시작이네. 서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육아와 가사에만 집중하던 그녀가 최근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서연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었죠. 너도 화이팅! 늦지 않게 들어올게.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팀에서 새 팀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디지털 혁신팀이라는 새로운 부서 장민석 팀장이 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지훈 씨 환영합니다. 당신의 이력은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장민석 팀장은 38, 나보다 4살 많았지만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세련된 옷차림의 부드러운 미소, 누구나 호감을 느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회사 내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죠.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도전적인 업무, 새로운 팀원들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장민석 팀장의 지도 아래 적응해 나갔습니다. 팀 분위기는 좋았고 특히 장 팀장은 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팀원들을 존중해주는 상사였어요. 한편 집에서는 서연도 자신의 일에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각자의 하루를 나누었어요. 오늘 미팅이 정말 잘 됐어. 두 곳에서 계약 제안이 들어왔어. 서연의 눈은 오랜만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축하해. 진심으로 기뻤어요. 아내가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지훈아, 나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어. 포트폴리오 올리고 홍보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잘했어.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에는 셋이서 공원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어요. 서로 바쁘지만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였죠.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어요. 무심코 봤더니 인스타그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장민석 팀장이었죠. 와, 한서연님의 인테리어 감각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혹시 저희 집도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만 해도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 팀장님이네. 인테리어 의뢰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오, 우연이네.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될 줄은 몰랐어. 응, 일이니까 당연히 만나봐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연결이 우리 가정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는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새 팀에서의 생활도 한 달이 지나자 익숙해졌어요. 장민석 팀장은 기대 이상으로 좋은 리더였습니다. 업무적으로 명확하면서도 인간적인 배려가 있었죠. 팀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평판은 좋았습니다. 박 과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장 팀장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외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인테리어 상담이 많아졌다고 했지만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오늘은 어땠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응? 아, 괜찮았어.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좀 힘들었지만 서연의 대답은 짧아졌고 눈은 자주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 서연의 옷차림과 화장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새 원피스네. 예쁘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응, 그냥 일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서연이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커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자신감을 되찾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말 지은이는 친할머니 댁에 가 있어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노트북으로 영화를 볼까 생각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서연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쉽게 열렸어요.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폴더 상담사진이라는 제목이었죠. 인테리어 작업사진이겠거니 생각하고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서연과 장민석 팀장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어요.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모델하우스로 보이는 장소에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사진 속 서연의 표정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팀장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모습, 무언가 설명하는 듯한 장면들. 단순한 업무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샤워를 마친 서연이 나와 내가 노트북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영화 보려고? 서연이 물었어요. 응. 근데 이 폴더는 뭐야? 팀장님이랑 찍은 사진이 많네.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 민서? 아니, 장 팀장님 댁 인테리어 상담 갔을 때 찍은 거야. 그냥 현장에서 만났을 뿐이야. 생각보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시더라. 장 팀장을 이름으로 부르다가 황급히 정정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서연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팀장님이 너한테 의뢰를 했구나. 응, 우연히 인스타에서 연결됐잖아. 좋은 클라이언트야. 센스도 있고. 서연이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가져가 덮었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돌렸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오랜만에 외식할까?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미팅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전과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고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서연이 저녁 식사 중에 불쑥 말을 꺼냈어요. 내일 야간 상담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아마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 야간 상담? 어디서? 의아했습니다. 응, 강북 쪽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관련해서. 클라이언트가 낮에는 시간이 안 된대. 늦으면 거기 근처 호텔에서 자고 올게. 서연의 말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전에도 늦은 미팅은 있었지만 외박까지 하겠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혼자 가는 거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현장 담당자랑 같이. 걱정 마, 안전하게 다녀올게.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과 장 팀장의 사진들, 서연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내일의 야간 상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했어요. 오늘 야간 상담 잘 다녀와. 조심하고. 응, 너무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연 생각뿐이었어요. 장 팀장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어요. 박 과장,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와 라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퇴근 시간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나와 곧장 차에 올랐고 서연이 말했던 강북 쪽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의 휴대폰 위치를 공유하는 앱이 있었어요. 가족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그 앱이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된 셈이었죠. 앱을 열자 서연의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강북구 소재의 한 호텔 근처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운전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 30분 후 그들을 보았습니다. 서연과 장민석 팀장이 나란히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장 팀장의 손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에 얹혀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는 어떤 업무적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밀함과 설렘이 넘쳐 보였어요. 순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호텔 안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생기 있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나 방금 들어왔어. 서연이 말했어요. 응,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 상담은 잘 됐어?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길어졌어.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이 많아서.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그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난 이만 출근할게. 지은이 챙겨줘.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하고 집을 나섰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장민석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박 과장,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보고서 잘 봤어요. 정말 꼼꼼하더군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나도 최대한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 장 팀장은 여러 업무 지시를 내리며 평소처럼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가 말할 때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얹힌 그의 손, 호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 현실감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장 팀장이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제를 돌렸어요. 박 과장, 사모님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셨죠? 장 팀장이 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가 이 주제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박 과장님 분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감각이 남다르세요. 장 팀장의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 아내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뻔뻔함? 아니면 단순한 실수? 어느 쪽이든 그의 말은
명백히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제도 작업 미팅을 했는데 정말 센스가 좋으시더라고요. 앞으로 큰 디자이너가 되실 것 같아요. 장 팀장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내 귓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작업 미팅이라 호텔에서의 만남을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장 팀장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겠죠. 퇴근 시간이 되어 짐을 챙기는데 장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과장,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팀 단합 차원에서 회식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팀장님.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 꼭 같이 해요. 장 팀장의 표정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평화로운 일상과 멀어져 있었어요. 지은이를 안아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우리 지은이 최고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지은이와 놀아주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서연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뭔가 느꼈는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은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서연과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작업 중이었고 나는 무심히 뉴스를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서연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응? 서연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민석이랑 무슨 사이야?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 팀장님이랑은 그냥 일적인 관계야. 정말? 그냥 일이 좀 겹쳤을 뿐이라고? 서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고 다시 시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훈아, 그냥 인테리어 상담한 거야.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다툼은 필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서연과 장민석이 나란히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지? 차갑게 물었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이건 더 있어. 이번에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장 팀장과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회사에서 장 팀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의 책상이 핸드폰을 해킹해 통화 기록을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너무 보고 싶어? 장 팀장의 목소리였어요. 나도. 근데 조심해야 해. 지훈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너무 순진하잖아. 그 말에 서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발, 지훈아. 난 너무 혼란스러웠어. 얼마나 오래됐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2달 정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시작된 거야?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인테리어 상담이었어. 그런데 점점 민석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내 일을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줬어. 당신은 그냥 가족이었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이었고 장민석은 그녀를 여자로 봐주었다는 거군요. 6해의 결혼 생활, 우리의 딸,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그저 가족이라는 단어로 축소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가족은 중요하지 않았어? 지은이는? 난 중요했어. 지금도 중요해. 하지만 서연이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지. 내가 대신 말을 마쳤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이전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미안해. 정신이 혼미했어. 다시는 절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서연아. 내가 널 다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제발, 지은이를 생각해서라도. 지은이? 네가 호텔로 들어갈 때는 지은이를 생각하지 않았잖아. 말이 날카로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배신감, 분노,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난 내일부터 회사 휴가를 낼 거야. 그리고 상간소송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야. 서연의 표정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상간소송?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대화로 해결할 수 있잖아. 대화? 넌 이미 대화의 기회를 날려버렸어. 호텔로 들어가는 순간 거실을 나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의 계획뿐이었어요. 서연과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민석? 그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했고 지은이에게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내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나는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정말 대화로 풀 수 없을까? 서연이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내 결정은 이미 났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는 가지 않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며칠 전 이미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제법 유명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였어요. 박지훈 씨 상간소송과 이혼 문제로 상담 예약하셨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상간소송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방에서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냈어요. 호텔 앞 사진,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호텔 투숙 기록, 호텔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얻은 것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변호사가 감탄했어요. IT 보안 업무가 제 전공입니다. 증거 수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네요.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갖고 싶습니다. 제 딸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길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단독 양육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 증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부적절한 행동이 명백하다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상간소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민석이 회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했어요. 부하 직원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회사 인사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였습니다. 김 부장님, 박지훈입니다. 중요한 상담이 있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 씨? 그래, 언제 만날까? 가능하면 오늘 점심시간에 밖에서 뵙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좀 민감한 문제라.
알겠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보자. 점심시간 김 부장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도 일부 보여주었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정말 유감이네. 장 팀장이 그런 일을. 회사 윤리규정 위반이 명백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겠어.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 문제가 회사 전체에 퍼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물론이지.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겠네. 하지만 징계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챘을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저녁 무렵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대. 지훈, 너 정말 당연한 결과야. 그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 서연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그건 생각 안 했니? 냉정하게 되물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겠죠. 이것이 그녀의 선택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장민석 팀장은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재상간 소송 소식이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소송이 시작되면 그는 더 큰 공경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사에는 공식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동료들의 위로 문자가 간간히 왔지만 대부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연과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은이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지만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서연은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남은 건 법적 절차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장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망설였지만 받기로 했어요. 박 과장? 아니, 지훈 씨.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은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의 사과를 직접 듣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1시간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카페에 도착하자 장민석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카리스마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 말씀만 하세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서연 씨와의 관계는 처음엔 정말 단순한 호감에서 시작됐는데 어느새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하 직원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차갑게 물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간소송, 회사에서의 징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민석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정직 처분 중에 스스로 사임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히 처리되었지만 IT 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능력 있는 팀장으로 알려졌던 그의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을 쳤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훈아, 민석이 모든 연락을 끊었어.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도 삭제했대. 그건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그 사람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자기 행동의 결과야. 너도 마찬가지고.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자신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양육권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었어요.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왔고 나 역시 준비된 증거들을 모두 가져왔어요.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명백하군요. 상간소송 역시 원고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어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그녀의 주장을 약화시켰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버지에게 우선적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판사의 예비 의견이었어요. 판결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지은이와 나, 우리 둘만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는 퇴사했고 같은 업계의 중견 IT 회사로 이직했어요. 새 직장은 규모는 작았지만 업무 환경이 좋았고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놀라웠어요. 새 유치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최대한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서연은 한 달에 2번 지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은이를 위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서연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이나 화장은 사라지고 소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잘 지내네요. 어느 면접일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응, 적응력이 좋아서 다행이야. 짧게 대답했어요. 지훈 씨도 많이 달라졌네요. 더 단단해 보여요. 일상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식사를 준비하고 숙제를 봐주고 하지만 점차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내 역량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장민석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IT 업계에서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의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고 상간소송에서 그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일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클라이언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불륜 소문이 퍼진 탓인지 사람들이 그녀를 꺼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문득 물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은 왜 둘이야? 친구들은 다 엄마도 있는데.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야, 어떤 가족은 엄마 아빠가 다 있고 어떤 가족은 엄마만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아빠만 있어. 우리는 아빠랑 지은이 이렇게 둘이 사는 가족이야.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살아? 때로는 어른들 사이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 엄마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지금은 따로 살게 되었어.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아빠.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지? 그럼 우릴 지킬 사람이 둘이면 돼.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지은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6해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끝.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집, 새 직장, 그리고 지은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장민석과 서연이 선택한 길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우리는 그 폭풍을 견뎌내고 새로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가 자라면서 언젠가는 더 많은 질문을 할 테고 그때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오면 그때의 내가 지금보다 더 단단해진 내가 지은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다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지은이와 나, 우리 둘만의 길. 아프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